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5일 굿모닝 세계경제 10분 만에 읽기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장 요약 부분과 이슈 읽기 부분을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 10분 만에 읽기인데 시간이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무튼 나눠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 이슈 부분을 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월요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입니다. 그 앞두고서 오늘 지난 밤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소음을 다소 낮추는 발언을 했습니다. 화웨이 제재까지 포함해서 미중 협상을 통 크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섞인 멘트를 했고, 뭐 외신에는 그 뒤이어서 뭐 부정적인 발언까지 섞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을 내 시장은 하루 전 큰 폭 하락세에서 상승세를 반전했습니다. 그 JP 모건이 2분기 경제 성장을 악화했습니다. 하루 전에 OECD도 부정적인 경제를 전망을 내놨고, 유럽 메이 총리가 사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시장을 요약드릴게요. 뉴욕 시장 다우부터 나스닥까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그 러셀 2000이 한 1% 가까운 상승을 했고요. 비교적 큰 폭했고, 안전지표도 다시 15, 16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달러 지수는 최근 상승세 꼭 연중 최고점에서 0.3% 하락했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년물과 10년물 차이는 15.6p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더 줄어들었고, 3년물과 10년물 차는 더 그 전일 4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그 역전 폭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하락했고요. 유가는 전일 큰 폭 5% 이상 하락해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등세로 보입니다. 그 구리 상승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뭐 강보업세를 보이고, 유로스톡스는 0.7% 상승했네요. 이상이 시장의 전반적인 요약입니다. 안전지표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세부적인 지수 추세를 보시면,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달러와 증시와 금리와 유가가 기본 지표라고 했습니다. 달러의 수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폭 하락했고, S&P 500부터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대표 주식 종목으로 보면, 미국의 지금 애플 빼놓고는, 애플과 알파벳 A, 구글입니다. 요거 구글 지수 빼놓고는 다 상승을 했네요. 애플은 계속 글로벌 은행들이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중국 시장과의 그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구글도 안드로이드 화웨이 문제 때문에, 그 관련 문제 때문에 공급을 안 한다고 했죠. 화웨이에 모바일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과 2년물 사이는 하루 전에 보다 16 넘어 있다가 지금 15 아래로 15.6으로 더 오히려 폭이 줄어들었어요. 그 단기물이 상승 폭이 컸고, 둘 다 상승을 했는데 10년물이 상승폭이 적었죠. 오히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줄어드는 세를 보였습니다. 금은 마이너스 1%, 0.1% 정도, 뭐 큰 변동 없었습니다. 요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먼저 그
유의되는 이게 장단기 금리입니다. 3월물이 2.342, 10월물이 2.324 역전이 돼 있죠. 근데 이 폭은 줄었습니다. 줄어서 지금 지난 3월 달엔 이게 역전이 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시장에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역전이 된 상태에서도 큰 변동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점검을 해드렸고 그 산업별로 S&P 500의 산업별로 여러 개 그 산업을 구분하는데 하루 저는 경기 방어주 산업이 유틸리티와 소비재 산업, 필수 소비재 산업이 상승했다가 이날은 요 부분 빠지고 다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금융주가 제일 폭이 하락이 컸는데 전날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오늘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소폭 S&P 500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뭐 이제 아무튼 조금 안정세를 찾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화웨이 제재까지 미중 무역 분쟁을 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가운데 상무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복 조실도 있어요. 그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환율 조작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공산당의 화웨이와 뭐 아무튼 짜고 뭘 한다라는 그 폼페이 지적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 무리한 짓이라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2분기 미 경제 성장 전망이 악화가 됐습니다. JP 모건이 성장률을 2%대에서 1%로 낮췄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수준을 낮췄는데 이런 가운데 내구재 미국의 투자 지출에 대한 가늠할 수 있는 내구재가 주문이 약화가 됐습니다. 내구재 아무튼 자본재 이렇게 오래가는 재화죠. 예, 오래가는 주로 자본재입니다. 자본재, 공장 자본재. 특히 그 중에서 보잉의 추락 여파로 그 판매 금지가 돼 있었죠. 이 영향이 컸었습니다. 중국도 취소하고 다 취소를 했죠. 네, 이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아무튼 2분기 미경제 성장 전망이 악화될 1분기에는 3.2%까지 연율로 깜짝 상승했는데 줄어들면 다시 또 시장 후퇴 이런 경제 후퇴 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미중 분쟁이 해결이 돼야 되죠. 그래 긍정일 수 있고요. 그다음 메이 총리가 6월 7일 하차한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 참고 근데 후발 이어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강경론자입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라는 EU와 아무 협상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장 우려가 큰데 그럴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네, 그런 우려가 커졌고요. 네, 이상까지가 요약이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오늘 하루 되시고 주말 보내시고 별도 세부 이슈는 외신과 함께 같이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구독을 눌러서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